네,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이선빈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대장 이런 업체는 피하세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1편, 2편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절차, 대상,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주체는 누구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맡길 때 어떤 업체는 걸러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업체 피하셔야 합니다를 5분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건대장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의뢰를 맡기면 작성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비용은 발주자한테 받을 수 있는지, 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런 업체는 제발 걸으세요라고 이제 거창하게 말했지만 제가 시공사나 설계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업체가 가장 싫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뿌렸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런 업체다 보니까 어떤 업체를 싫어할지 어떤 업체를 선호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고객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회성 납품에 그치고 AS를 해주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고서만 전달해서 딱 던지고 그 다음 절차들 있잖아요. 뭐 발주자가 적정성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지를 꼭 계약 전에 물어보시고요.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 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관련 면허들을 취득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 요건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 요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허가 없이 그냥 서류 대행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실력은 잘한다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관급 공사를 만약에 수주를 했다. 그래서 관급 공사의 설계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설계 안전 보건대장을 의뢰를 했는데 그 업체가 면허가 없거나 자격이 미달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도급 그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사항들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목적이나 제도 그리고 기준들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전보건대장이라는 건 사실 발주자한테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발주자가 지정한 안전 전문가나 아니면 발주자가 그 자격이 있다고 하면 직접 검토를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설계나 뭐 시공이나 다 발주자한테 발주를 받아서 하는 건데 보고서가 허접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쪽팔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계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되게 창피하고 쪽팔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식으로 찍어내고 대충 된다는 업체한테 맡겼다가는 사실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알아보는 방법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진행한 뭐 사례라든지 어떤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그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대장 전체 흐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만약에 기본안전보건대장만 해본 경우 아니면 공사안전보건대장만 해본 경우 근데 안전보건대장이라는 거는 발주자의 의무고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그걸 토대로 설계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그걸 토대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발주자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발주자가 안전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이행 점검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적정성 확인까지 하는 일련의 플로우가 있는데요. 이 흐름을 모르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적정성 확인은 해본 적이 있는지, 이행 점검 해본 적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대충 하는 업체는 거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퀄리티가 안 좋은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나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거는 이제 개정이 계속 되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보고서 되게 옛날 거 막 15년 기준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보고서 자체가 그냥 너무 못생겼다. 근데 이런 거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입장에서 내가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를 한 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어디서 볼 수 있냐? 맡기려는 용역사의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회사 소개서는 제대로 돼 있는지, 견적서는 그래도 예쁘게 나름대로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오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고서 퀄리티가 진짜 낮은 업체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의뢰를 받았는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한 업체의 퀄리티가 정말 낮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퀄리티가 낮다는 게 딱 봐도 그냥 읽기 싫고 보기 싫고 믿음이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씩 체크를 해봐 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대장 비용입니다. 기본 안전보건대장 100만원 전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이 한 200만원 전후, 그리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이 200만원 전후인데, 사실 설계나 공사안전보건대장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면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저감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종이 많거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하면 작업 양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연면적이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견적을 내기에는 저희도 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4년 7월 1일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는 안전보건대장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후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가시설 구조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시설 구조 검토라는 거는 관련 기술자의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외부 시스템 비계다 하면 건축 구조 기술자의 날인이 들어간 가시설 구조 검토서가 같이 구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비용에 그 가시설 구조 검토 비용이 조금씩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만약에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는 설계 안전성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시설 구조 검토를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맡길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가시설 구조 검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사안전보건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안이 나오면 추가 비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물론 있는 업체도 있겠죠. 왜냐면 보안이 사실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적을 내드리기 전에 공사 개요가 포함된 도면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이런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를 미리 저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놓친 게 있다고 하면 저희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추가 비용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법적 대상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해서 드립니다. 처음에 견적을. 근데 다 끝났는데 적정성 확인을 하신 분이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설 구조 검토 추가로 해라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최초에 법적 대상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비용의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저희가 쓸데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빨이 아픈데 그냥 치료할 수 있는 건데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 결과에서는 법적 대상 아닌데 좀 위험하다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시설 구조 검토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외에는 사실 보안서 작성까지 책임지고 AES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산정 기준이 있나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법과 기준 매뉴얼에는 이 작성 비용에 대해서 명시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는 어떻게 이걸 산정하냐?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산정을 합니다. 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어야 할 인력 그 인력의 단가로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보건대장 같은 경우에는 외업은 없는데 내업 위주거든요. 그래서 특급 기술자가 한 명이 2일간 투입이 된다. 초급 기술자는 인원 한 명이 작업일 하루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총 요 3일이 걸리고 이거에 따른 재반 비용들 해서 최종 비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를 위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비용이라는 항목은 없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비용은 사실 발주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보건대장이라는 거는 발주자의 의무고 그 의무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이나 공사안전보건대장이나 설계사랑 시공사한테 시키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까지도 발주자가 주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대장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본 안전보건대장은 뭐 5일이면 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설계안전보건대장 저희가 도면을 보고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말 급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안 쓴 거예요, 시공사가. 근데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안전보건대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보여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조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뭐 한 4일 만에도 해드린 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 같은 거는 조금 협의가 가능하지만 보통 이 정도 소요가 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랑 설계안전보건대장, 뭐 공사안전보건대장 한 번에 맡기시는 발주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안까지 책임져 주나요? 보안 나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안까지 책임져 주나요?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보안까지 해드리는 게 이 업무의 끝이잖아요. 발주자도 이제 오케이 하고 하는 데까지가 저희 업무기 때문에 보안 나오면 책임지고 AS 해드리고 있고요. 보안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토 결과가 되게 단순하게 뭐 한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네다섯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제 빡빡하게 검토하면 뭐 한 20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나와본 적은 없습니다. 안전보건대장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안에 필요한 기간은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대장 의뢰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 안전보건대장은 이때는 사실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사 개요, 공사 현장에 대한 정보들, 금액 뭐 이런 것들 기획 단계에서 정해진 것들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공사 현장 제반 정보, 공사 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한 5분이면 작성하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고요. 그다음 도면, CAD 파일 및 PDF 파일 보내주셔야 되고요. 시방서는 사실 선택입니다. 있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흙막이 구조 설계나 집안 조사까지 하셨다면 집안 조사 보고서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면, PDF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안전보건대장 피해야 하는 업체 그리고 비용 뭐 소요 기간 같은 걸 알아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독자 100명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34분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34분 감사드리고 100명 채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안전보건대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같은 것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